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될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노하우들, 꿀팁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보험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현입니다. 네, 밖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데요. 누구나 마음이 촉촉해지는 하루를 지내길 원하고 미래 또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 주제는요, 바로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보험입니다. 내 보험은 설계가 잘 되어 있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들면 고장나는 게 있죠. 바로 첫 번째, 치아. 두 번째, 관절. 세 번째, 기억력입니다. 첫 번째, 치아는 사실 부모님이 안 좋은 치아를 만약 물려줬다면 어려서부터 안 좋을 거고 내가 관리를 못했다면 나중에 안 좋아지겠죠. 아마 치아가 제일 먼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만약 뼈를 관리를 못했다면, 내 몸 관리를 못했다면, 관절이 삐그덕한다면 100세까지 살기가 힘들겠죠. 세 번째, 기억력. 나는 몸 관리를 잘했는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이거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기억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별 치아 치료자 수 및 치아보험 가입자 비율인데요. 치아보험 시청자분께서는 혹시 준비하셨나요? 나는 건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한번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가입하신 분이 적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 치아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 60대, 70대나 고장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60대, 70대 분들은 당연히 치아보험 있으시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의외의 결과입니다. 60대, 특히나 많이 고장나는 67세 분에는 가입 수가 가장 적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왜 치아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치아보험 할 바에는 차라리 어렵게 모은 적금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병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렵게 모은 연금을요 오히려 치아 치료를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치아 한 개당 평균 치료 비용이 57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 치아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질문입니다. 치아는요 대부분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28개입니다. 만약 사랑니가 다 나으셨다면 32개까지가 성인의 치아인데요. 만약 57만 원이라고 하나의 치료 비용을 가정했을 때 28개라면 다
치료했다는 가정하에 약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나의 치아를 위해서 1,600만 원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드물 겁니다. 1,600만 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에서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37% 정도가 우리가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아 쪽의 본인 부담금은 무려 84%나 해당이 됐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치아를 위해서 치과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 가는 경우는 대부분 떼우거나 씌우는 것 이외에 큰 치료를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치아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플랜에서는 첫 번째, 80세까지 보장받는 치아보험입니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비싸겠지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61세부터만 특별하게 가능하신 플랜이고요. 7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만 딱 보시면은요, 5만 원대, 4만 원대, 비싸야 8만 원대입니다. 다 치료한다고 했을 때 1,600만 원인데 한 달에 5만 원, 8만 원대로 내가 한 치아를 적어도 준비하시는데 5만 원대, 8만 원대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치아가 있으면 씌우는 거죠. 그리고 충전하는 겁니다. 만약 충치가 생겼다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 재료에 따라서 최대 15만 원 보장 받는 건데요. 만약 임플란트를 한다 했을 경우에 따로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3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임플란트가 첫 번째, 두 번째일 때는 각각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잇몸이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하나, 두 개보다는 보통 3개, 5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3개부터는 연간 3개 한두긴 하지만 사실 1년에 3개 이상은 힘들어서 많이 못 하시죠. 그러면 1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치로 인해서 아니면 다쳐서나 이런 충전을 위해서 최대 15만 원 보장 받으시고 필리는 연간 30만 원, 브릿지를 하더라도 30만 원씩 각각, 임플란트 30만 원, 30만 원, 3개째부터는 100만 원 쭉 하는 건데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2년 이후부터는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하지는 않죠.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충전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충치 생겼을 땐 크라운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뿌리가 흔들렸을 때 임플란트를 하죠. 우리가 정작 치아가 아파올 때는 60대 이후가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사실 4만 원, 5만 원대 이 시작대 보험료로 내 치아를 마음껏 치료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나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닐까? 첫 번째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치아보험과 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 좋은 보장이 있습니다. 치아가 치아보험 이외에 5개 이상의 치아 상실의 결손이 있었다 하면 어떤 보장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질병 후유장이라는 보장 내용입니다. 이 질병 후유장에서는요, 치아의 결손, 치아가 발치된 경우에 만약 일부 손상도 2분의 1 이상의 결손이라면 인정이 되는데요. 5개 이상이 상실이 됐다면 이렇게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요, 치아만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 이 전체에서 다 장애를 남겼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요즘 당뇨병 많이 앓으시죠? 당뇨가 장기화되면은 결국엔 어떤가요?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장이 내 역할을 못한다. 가장 큰 경우에 정말 내 가족력이 유전력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셨다면 나중에 이렇게 혈액 투석하는 경우에 75% 질병 후유 장애를 인정받아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인공 항문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내 몸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보장을 받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왜 반복이냐면요. 내가 팔에 보장을 받았다. 하지만 다리에 만약 장애가 생겼다 하면 또 반복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합산. 여기서 받고 또 받고 하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건요. 만약 내가 장애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그 추가로 그 윗단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추가로 보장을 받는 거고요. 합산이라는 거는 내가 팔에 받고 다리에 후유장애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보장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요.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반복, 합산, 그 이후에 가벼운 장애, 심한 장애,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병 후유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 귀가 청력장애가 5에서 80%가 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멀쩡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만약 20%의 디스크 수술을 장애가 있다. 디스크 수술 후에 신경 장애가 있었다 하면은 1,000만 원 가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20%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있다. 만약 교통사고나 아니면 상해 아니면 그 이외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내 기능을 못한다 이러면 관절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5%,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 다리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리는 2개죠.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20%의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면 20%, 20%.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4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원 가입 기준으로 해서요. 만약 인공관절 2개를 삽입하셨다.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에서 총 4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면 치아가 결손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치아 결손 5개 결손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7개 이상이다. 그러면 100만 원, 14개 이상이다. 만약 부분 틀렸다 하면 200만 원이나 받을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치매, 특히나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도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습니다. 내가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치매가 왔는데 우리가 뇌 쪽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치매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CDR 척도 이런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 몸에 있어서 반복 그리고 합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암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암하고 질병 후유장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그런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만약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전체를 절제를 했다. 그러면 바로 50%의 후유장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간암으로 인해서 간을 이식받았다. 그러면 75%의 후유장애입니다. 그리고 폐암으로 인해서 한쪽 폐를 절제술을 했다. 그러면 35%의 후유장애고요. 만약 대장암으로 인해서 항문을 절제해서 인공 항문을 장착을 했다. 하면은 바로 30%의 후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기능 상실로 인해서 계속된 혈액 투석을 한다 하면 75%.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투석만 하더라도 75%의 휴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식기 아닙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전립선암이 많이 상승 추세입니다. 고환 제거 수술했다 하면 50%의 휴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난소암의 진행 후에 난소 한쪽이 아니고요. 양쪽 다 제거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의 휴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50세에는 5천만 원, 그리고 60세는 까지는 4천만 원, 80세는 2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빽빽한 글자 보이시죠? 이거는 최대로 가입했을 때의 보험료를 한번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40대와 70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40세 여성분 최대 40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 9천만 원, 5천만 원 했을 경우에 보험료 13,500원입니다. 70세 여성분 2천만 원이죠. 최대 2천만 원 준비했을 때 예시로 7만 원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관절 쪽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유장애 허리 쪽에서도 또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 우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암에 있어서 더 취약하죠. 40세 남성분 14,000원입니다. 그러면 70세 남성분 다소 높습니다. 112,200원. 왜일까요? 아마 암에 있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암에 있어서 내가 암보험을 많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관절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 치매 쪽으로 걱정이 되신다 하는 분들은 이 모든 거를 다 어우러서 이 질병 후유장애를 든든하게 준비하신다면 좀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 고장나는 거. 두 번째는 바로 관절입니다. 우리 관절 같은 경우는 나서부터 튼튼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려서부터 약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내가 사용을 잘못해서 내 뼈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대부터 관절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일 텐데 무려 25%에서 35% 정도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나이대는 대부분의 90%, 6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65세 이전이다 하시면 미리만 준비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치아 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프면 긁어내고 씌우고 가짜 치아를 이렇게 삽입하면 되죠. 물론 하나당 비용이 57만 원 아까 예시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치아 해봤자 28개죠. 최대 해봤자 1,600만 원 말씀드렸지만 관절 내 몸에 많이 있죠. 하지만 관절 같은 경우는 긁어내고 씌우고 가짜 관절을 삽입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런 긁어내는데 비용이요. 연골 세척술이 한 번 하는데 150만 원. 한 번만 하면 이게 완전히 나을까요? 아니겠죠. 일정 기간 통증이 없다가 다시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씌우는 거, 줄기세포 주사, 보통 히딩크 주사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650만 원입니다. 한 번 맞는데. 한동안은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겠죠. 하지만 65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짜 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우리가 인공관절은 내 몸에 다른 거를 이식하는 건데 적은 돈이 아니겠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딱 봐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치아보다는 비싼 비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플랜에서는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해봤냐면요.
노화로 인해 많이 하는 수술이 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백내장이 1위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악성 신생물 장기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특히나 용종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뭘까요? 바로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에 가다 보면 무슨 척병원, 무슨 병원 해가지고 관절병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는 수술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100세까지 움직일 내 관절을 위한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요, 내가 연골 세척술을 하거나 또는 줄기세포 주사를 맞거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요, 2만 원대, 3만 원대, 2만 원대. 남성 부부는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인데 2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렇게 보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장을 받으려면 적어도 2, 3만 원대면 내 관절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치킨값도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안 사 먹고 이렇게 든든하게 내 무릎 위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들면 고장나는 거. 세 번째, 바로 기억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억력. 암보다 준 치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암은요, 자라나는 성장세포고요.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하는, 서로 상반되는 거죠.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를 물어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긴 했는데 3개월 안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특히 뇌졸중증,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을 봅니다. 여기서 뇌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뇌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기가 어려운 게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병휴장일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요즘은 치매보험만 준비하면 다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치매에 앞서서 먼저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LTC 상태죠. LTC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서 먹는다거나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거동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요양등급을 받는 거를 1등급에서 5등급을 받는데 이 100명 중에서 한 37명 정도는 치매 환자고요. 18명 정도는 뇌혈관 환자, 16명 정도는 관절염과 뼈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등급받는 게 뭐 치매나 뇌혈관 쪽은 아니네요. 이렇게 관절이나 뼈로 인해서 등급받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시다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런 관절로 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 못 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럼 이런 치매에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장기요양센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미래의 나를 위한 플랜입니다. 만약 내가 혹시나 상해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LTC 상태, 장기 요양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재가급여를 집에서 이용한다면 매월 5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시설을 이용한다 하면 이 또한 50만 원씩 보장을 받는데 미리만 준비하신다면 50대 분들 4만 원대, 70대 분도 8만 원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성분이 비쌉니다. 수명이 남성분이 보다는 여성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관절이나 이쪽이 여성분이 또 치매 환자가 남성보다는 2배 이상이 많기 때문인 게 이유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혼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죠. 그럼 혼자 있는 나를 위한 플랜입니다. 나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니면 가족 구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내가 주거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 혼자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 등급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시설을 이용하거나 하시면 매월 7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내가 등급을 2등급까지 받으셨다 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으시는데 50세 분은 2만 원대, 또 70세 분도 2만 원대입니다. 아까 제가까지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2배였지만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반가격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플랜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꼭 필요한 거. 첫 번째 치아, 두 번째 관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억력인데요. 그러면 오늘의 플랜은요. 60세 1세 이상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치아보험. 두 번째는 관절이 아프신 분들. 또 암에 있어서 유전력이 높다면 질병 후유장애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신 분들은 이런 LTC 보험에 대해서 꼭 미리 준비하신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치매보험 이미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장기 요양이 상태가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3가지만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든든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치아와 치매, 또 관절까지 이렇게 3가지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풍부한 인생 꿀팁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오셨고요. 이어서 안수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에 질병이 있었던 분들은 보험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오늘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유병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유병자인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혹시 MC님은 유병자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유병자일 것 같으세요? 유병자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면 좀 많이 아프거나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어떨까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용종 몇 개 떼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본인이 유병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저희가 봐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병자일 수밖에 없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사실 유병자 보험이라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심사를 받아서 굉장히 높은 할증 비용을 더 추가로 내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9년 전, 8년 전부터는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생겼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만 맞으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을 그냥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리모델링을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러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마 본인이 지금 장롱 속에 고이 모셔놨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갑자기 가입할 수 있게 된 조건이 만들어져서 한 7년 전, 8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최소한 한 2년 전에 가지고 계셨던 유병자 보험도 한 번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유병자에 대한 그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40대 초반 부부예요. 이분들은 두 분 다 유병자 보험을 21년 1월에 유병자 보험에 2대 질환 있죠. 혈관 질환하고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좋으세요. 두 분 다 부부분이. 그래서 보험을 예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셨는데 중간에 건강검진하면서 용종도 떼어내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조금씩 생기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혈관 질환에 대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말고 범위 훨씬 넓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좀 보험을 바꾸고 싶으셨는데 유병자에 딱 걸리신 거야. 그래서 21년 1월에 유병자 보험 상품으로 2대 질환하고 그러니까 혈관 질환하고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각자 보험료가 한 11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11만 원 정도, 남편분도 11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보장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11만 원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 예시하는 내용은 남편분 거예요. 남편분 보장 예시인데 남편분 가지고 계시는 보장 내용 보니까 이게 21년 1월에 가입하신 거예요. 유병자 보험으로 325 조건에 맞는 조건이어서 가입을 하셨어요. 상해 사망 1,000만 원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5만 원,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0만 원. 아마 이때 가입하실 때만 해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건 항암 약물 치료비가 200만 원밖에 없었었거든. 그래서 1,000만 원 굉장히 크게 잘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대 질환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도 준비를 하셨죠. 그 전에는 어때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담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아라 하고 가입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2,000만 원까지. 이때 유병자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건강체는 7,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 유병자분은 그 큰 금액이 다
한도가 축소가 돼가지고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을 못 하셨더라고요. 2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이거는 뭐 용종을 전에도 받는 질병수술비, 이건 너무 잘 가입을 하셨죠. 그다음에 질병 1호종 수술비도 한도가 3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5종 수술을 해도 1종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106대 질병 수술비, 이거 N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1,000만 원. 이 N대 질병 수술비도 굉장히 잘하셨죠. 뇌혈관이라 심혈관으로 수술을 하면은 각각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플러스 106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또 1,0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1호종 수술비에서도 또 30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복층으로 설계도 잘 받으셨어요. 골절 진단비 50만 원에, 그다음에 또 뭐가 없나요? 상해 수술비 또 있죠. 상해 수술비, 뭐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뭐 혈전용의 치료비 2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10만 5천 원 정도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게 2021년 1월 달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보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본인은 지금 2001년인데 2년, 3년,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력이 거의 남편분은 거의 없으셨고요.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분들이 아니고 와이프 되신 분은 병력이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도 요즘 유병자 보험이 워낙에 심사 기준이 넓어졌잖아요. 워낙에 웬만한 질병은 심사를 올려서 승인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큰 질병이라든지 뭐 협심증, 부정맥 이 정도는 심사를 타도 안 되겠지만 암이나,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해 쪽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병들은 웬만하면 다 심사해서 승인이 나거든요.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지금 리모델링이 딱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게 기존에 가입돼 있는 상품을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제가 지금 포인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보험료는 많이 안 올라요. 보험료는 솔직히 한 몇천 원밖에 안 오르는데,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로 알려드리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이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 후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리모델링 후에 제가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상해 사망 3천만 원. 아까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이었죠. 솔직히 상해 사망은 보장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고요.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5만 원 똑같아요. 근데 심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 여기에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 요것도 먼저 번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였지만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부정맥이나 협심증도 다 포함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걸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가입시켜드린 게 4대 순환기계 질환 진단비예요. 500만 원. 이 부분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가장 범위가 넓은, 어떤 혈관 질환에도 꼭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아니더라도 혈관에서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가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아까 질병 1호종 수술비 가입 한도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도 아까는 제가 106대 질병 수술비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 훨씬 더 범위 넓어진 진단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험료가 7만 7천 원이에요. 훨씬 더 보장이 줄었죠. 여기에 상해 1호종 수술비도 들어가죠. 상해 입원 일당. 아까는 중환자실 입원 일당밖에 안 넣었지만 여기는 일반 상해로 입원을 해도 입원할 수 있는 입원비도 들어갔고요. 암 수술비도 300만 원까지 해서 보험료는 7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먼저 번에 있는 거에서 빠진 부분이 있죠. 표적 항암 치료비라든지 이런 항암 쪽 혈관용의 이런 부분을 제가 보험을 한 가지만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보험사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 보험사마다 특장점이 있어요. A라는 보험사의 특장점, B라는 보험사의 특장점. 그래서 제가 보험을 두 군데로 나눴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여기 2대 질환하고 수술비, 2대 질환 수술비 플랜은 A라는 보험사고요. 다시 B라는 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으로 이것도 추천을 조금 드렸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비 아시죠? 요즘은 암 걸리면 웬만하면 로봇 수술로 수술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경과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돈만 있다면 나는 다빈치 로봇 수술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2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셨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지금은 3천만 원까지. 이게 사실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거의 암 진단비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면 누구나 다 받는 거잖아요. 항암 약물 치료비. 이거는 그냥 끝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암 환자라면 받는 항암 약물 치료비가 진단비처럼 3만 원 추가로 가능하시고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 항암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요즘 예전에 얘기하는 일반적인 항암 약물 치료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 이외에도 세기조절 방사선, 특정 명역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담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기조절 항암 방사선 치료도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면역 항암 치료비. 이거는 4세대 항암 치료 방법인데요. 굉장히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런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그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그다음에 남성 특정 수술비. 제가 남편분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자보다 남자분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 직접 치료 통원비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 자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암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날보다 요즘은 통원하는 날수가 훨씬 더 많아진 거 아시죠? 그래서 통원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 직접 치료 통원비도 한 번 통원할 때마다 5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자분이라 남성 특정 수술비도 100만 원 추가로 넣어드렸고요. 여기서 정말 보험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장을 가장 넓게, 폭넓게, 가장 많이 아까 우리 안소연 전문가님도 말씀드렸죠. 질병 후유장애도 2천만 원까지. 이게 유병자가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서 유병자이신 분들은 병에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 몸 각각의 어느 부위에 후유장애가 생겨도 2천만 원 곱하기 후유장애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까지. 제가 이 보장 담보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막 열심히 막 크게 막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3년 전, 5년 전에 가지고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 있죠. 이거를 보통 20년 갱신, 아마 처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처음에 한 19년도에 유병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10년 갱신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는 걸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때요? 보험료 차이 없는데 보장 범위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꼭 한번 유병자 상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 상담을 한번 꼭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유병자의 범위가 달라진 만큼 또 보장도 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나왔기 때문에 꼭 보험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해가는 과정 자체가 더 좋은 보험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자유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암하고 치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두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물론 두 가지 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병이라는 거는 그 때가 있죠. 예. 암하고 치매 어떤 게 먼저 발병을 할까요? 물론 치매보다는 암이 좀 발병 시기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물으신다면 암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성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발병률이 암이 좀 높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발병률이 좀 높죠. 그러면 남성은 암부터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치매를 먼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같은 10만 원이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다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러시면 보장이라는 거는요. 적은 거보다는 하여간 많은 거보다는 여러 가지의 종류를 조금씩 준비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미리 준비하시면 보장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답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일찍 준비해야지만 혹시나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혈관으로 인한 질병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내가 혈관 질환에 있어서 질병을 한 번이라도 겪으면 치매 보험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질병 휴호장을 통해서 다른 보장은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치매로 인한 입원 일당이라던가 아니면 진단금이나 이런 큰 보장은 받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답을 물으신다면 성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각각 준비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내 사정에 맞게 경제 환경에 맞게 준비하시되 암은 빨리 준비할수록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 치매는 발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줄 요약까지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두 가지 모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만 성별에 따라서 또 체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비보험 중에서 통원 치료 보상 못 받는 것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실비보험 하면 보통 입원비는 한 사고당 5천만 원까지, 통원비는 한 사고당 30만 원까지 이렇게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다 못 받는 통원에서 못 받는 거는 아마 일일 사용 한도가 3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3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2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개 중에 1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비가 사용할 수 있는 통원비가 얼마인지 이 증권이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요즘은 통원에서 거의 치료가 많잖아요. MRI도 요즘은 입원 안 하고 통원에서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10만 원이라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 보장을 못 받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해 쪽 통원비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가지고 계신 실비 2009년도 그 이전에 상해 치료비라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질병은 5천만 원, 30만 원 아니면 1억에 3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상해 통원비는 300만 원. 요 3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입원 치료만 되거든요. 통원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상해 통원비가 얼마인지 요거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검색어 Q&A로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